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내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다음 주에는 금리가 올라가고 하는 등등의 이유로 계속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3일 동안 어, 거의 5%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제 2600포인트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간신히 870포인트를 지지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900포인트 넘었었는데 언제 이렇게까지 빠졌나 싶을 정도로 다시 또 870포인트 간신히 지지를 했고요. 전쟁 이슈는 전쟁 그 자체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지만 원유라든가 지금 환율이라든가 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물가 상승을 촉발해서 이제 금리 어떤 인상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나 또 물가 자체를,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자체를 지나치게 비정상적으로 올리면서 그 관련 산업들의 파급 효과가 이상하게 미치는, 영향을 이상하게 미치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주들 중에 특히 양극재 업체들이 오늘 니켈 가격의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또 엉뚱한 피해를 입으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이해할 수는 있는데 미리 예측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이걸 예측한다는 게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말이 안 돼요. 예측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 또 시장의 반응을 보고 대응을 하겠다. 아주 아주 뛰어난 고수들의 영역이 될 뿐, 그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뭐 2조 원어치 넘게 샀지, 개인들만 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8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개인들이, 8천억 넘네요. 순매수를 개인들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투자의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저점에 매수하자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5% 정도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일 전부터 어제, 그저께, 오늘까지 계속 저점에 매수하자 했지만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시장의 불안정성은 계속 커지고 있고 오늘 음, 일단 뭐 그 나스닥이 3.6%대 빠졌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한국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덜 빠진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과 내일은 이제 우리 대선 때문에 휴장을 하루 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었죠. 그래서 일단 오늘 내일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반응 이런 거 좀 살펴야 됩니다. 또 지금 4차 회담 얘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4차 회담 얘기가 좀 있고요. 그래서 변수들이 좀 있죠. 그리고 대선 이후에 이제 당선자가 아마도 10일 새벽쯤에 나오겠죠. 지금 그 또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그 박빙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일 아마 상당히 늦게 나올 거예요. 아마 거의 아침 거의 다 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전에 이제 뭐 당선 유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등락이 종목별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FOMC도 있고 또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뭐 니켈은 오늘 니켈이 그랬지만 또 다른 어떤 원자재 가격들이 원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래서 계속 변수가 좀 쌓여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해소되긴 좀 쉽진 않겠다. 그렇지만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낮은 거 맞고 또 저점에 있는 것도 맞고 저는 또 특히 코스피에 주목을 하는데요. 오늘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코스피가 상당히 저점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2600포인트 아래로 깰까? 지난번 저점이 2590 정도였는데 거기를 깰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깬다면 2600 언저리 2600 아래쪽에 내려간다면 저는 적극 매수가 아닐까 싶어요. 타이밍상. 이럴 때 못 사면은 언제 살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단기간에 종목별로 오늘 예를 들어 2차전지 같은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양극재 종목 왜 빠지는지 알지 못했어도 어제 미국 나스닥 뭐 다우존스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흐름 안 좋았죠. 이럴 때는 저는 비중 줄이고 던졌어야 하는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뭐 장주 8% 9%의 하락을 맞으면 이거는 회복을 하기가 언제 뭐 회복을 합니까? 지금 최근에 또 워낙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이렇게 뜬금없이 그냥 니켈 가격 상승과 이런 것들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이 오늘 두드려 맞았는데 이런 변수가 갑자기 툭툭 나오면 정말 김 빠지고 기운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좋지 않겠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팍 줄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뭐 좀 상승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는 날에는 어느 정도 오른 뒤라 하더라도 그때 매수를 좀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투자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지키고 나만의 어떤 투자 방식을 확고하게 이렇게 또 갖고 있어야만 손절매 원칙이라든가 이런 걸 확실하게 정하고 있어야만 최근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에 148 종목이 올랐고 732 종목이 빠졌습니다. 1.09%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233 종목이 올랐고 1173 종목이 빠져서 1.29% 하락을 했고요. 양시장 모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흐름이. 그리고 변동성 지수라는 게 이제 4% 정도, 3.99% 올랐는데 변동성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를 했고 오늘도 역시 외국인이 왕창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은 오늘 흐름 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음,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날도 매수한 종목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외국인들이 매매한 종목들을 오늘은 뭐 소개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내일이라도 제가 시간 될 때 또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또 다음 주에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뭐 있을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요 거의 10원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1237원. 지금 달러를 사두었던 분들은 굉장히 좋은 그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금이나 아니면은 달러나 뭐 이런 유가나 에너지 관련된 ETF, ETN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투자 어떤 주식 시장에 현재 좀 악재를 벗어날 수 있는 해지 수단으로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니케이 지수가 1.71% 빠졌고 상해 종합이 2.35% 빠졌는데 우리 코스피는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전날 해외 증시가 일제히 하락함에 따라서 하락 출발한 이후 장중에 낙폭이 축소되기도 했지만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또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급락 영향으로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고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 나왔고요. 코스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의 하락 1% 이상 하락 출발한 지수는 4차 회담 가능성의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전쟁의 장기화 또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면서 하락했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니켈 가격의 급등으로 2차 전지 섹터의 매물 출회가 확대됐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양극재가 오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총상위주 보면은 코스피는 오늘 삼바, 카카오, 셀트리온, 카카오뱅크 4종목이 올랐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 브리핑에 미국의 바이오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흐름이 나와서 바이오 종목들 괜찮은 이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중에 바이오 쪽 그 시총 상위주들이 괜찮았어요. 흐름이.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이제 저는 지금 바이오 의약품 쪽에 코스피 쪽에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종가 보니까 오늘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바도 그렇고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빠진 종목은 오늘은 이제 포스코하고 KB금융이 3%대 하락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KB금융이 많이 빠지고 셀트리온이 많이 오르고 이러면서 시총 순위가 셀트리온이 다시 13위까지 올라갔고요. 포스코 지금 흐름 봐서는 곧 포스코도 따라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니까 오늘 코스닥은 업종 간에 좀 엇갈렸는데 에코프로비엠이 8%대 빠졌고 LNF가 6.5%대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도 4.4%대 하락을 해서 오늘은 좀 흐름이 좋지 않았고 2차전지 쪽이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5%대, 셀트리온 제약 1.6%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업종을 보니까 의약품 업종이 1.1%대 올라서 가장 좋았는데요. 신풍제약 오늘도 흐름이 좋았고 한미약품, 셀트리온, 영진약품 순으로 올랐고요. 빠진 종목 보니까 대원제약이 8%대, 일동제약이 6%대, 오리엔트바이오와 일동홀딩스가 4%대 하락했습니다.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은 비금속 광물 업종이었는데 4%가 빠졌고요. 오늘 포스코케미칼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케미칼도 양극재, 음극재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같이 또 두드려맞는 그런 상황. 근데 포스코케미칼 덩치도 큰데 7%대 빠지면서 업종 자체가 이렇게 됐고요. 동양 삼우비, 성신양회, 우선주 이런 종목들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통신 서비스가 0.96% 올라서 가장 좋았는데 이렇게 나이스 정보통신이 7%대 오르면서 이런 구조가 됐고요. 그 다음이 디지털 콘텐츠였는데 보니까 스코넥, 펄러비스,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이런 종목들 큰 종목들이 게임주 큰 종목들이 이렇게 올랐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이제 게임주 이런 위메이드라든가 이제 게임주들을 샀는데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외국인들 수급 체크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 어떤 공부, 사전 예습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코스닥은 이제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이 일반 전기 전자 4.78%나 빠졌는데 역시나 프리엠스 10%대 말고는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뭐 이지트로닉스라든가 또 인텔리안테크라든가 최근에 이제 잘 가던 종목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매도는 1847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피의 두산중공업, 포스코케미칼이 늘었고 삼성전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HMM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LNF, 펄러비스, 현대바이오, 위메이드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은 코스피의 동원 F&B, 금호타이어, S1, 한샘, 한진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솔브레인홀딩스, 에코프로 BM, 원익 IPS, 엔지캠 생명과학, LNF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기사 소개해드릴 게 되게 많은데요. 4차 회담 휴전 빅딜 성사될까?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포기할 수도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전쟁의 직접 발단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이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러시아가 전쟁을 유지할 명분 자체가 약해지니까 그래서 양쪽이 지금 러시아는 전쟁 중단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철회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휴전으로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라서 바로 이제 이게 논의 이제 될지 모르고 또 논의된다 하더라도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게 미지수다. 그래서 지금 3차 협상에서는 별 성과 없이 끝났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비나토 모델을 언급을 했다고 하면서 만약에 나토 가입을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전쟁이 좀 일찍 휴전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건데요. 이게 제 휴전한다고 하면은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세계 각국의 주가가. 그래서 좀 관심 있게 흐름을 보자. 뭐 4차 협상에서 곧바로 휴전이 뭐 체결되고 이러진 않겠지만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램시마이스 C를 그동안에 해외에서 계속 수입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오송 공장, 셀트리온 제약의 오송 공장에서 만든다 하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산불 피해지에 5억 원을 기부를 했다고 하네요. 셀트리온이. 그래서 아주 그 통 큰 기부를 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작년에 북미 지역 매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에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세웠다.
그렇지만 신제품 출시 효과가 사그라들면서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0% 넘게 줄었다. 지금 항상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매출은 높았고 영업이익률은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메이드가 썸에이지에 5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데카론 M이라는 게임을 위믹스 플랫폼에 온보딩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씩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 장현국 대표 그 기자간담회 때 얘기했던 올해 100개 벌써 몇 개 나왔죠?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좀 가고요. 그리고 위메이드가 이제 손자 회사인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최근에 인수했던 썬데이토즈의 최대 주주라고 하네요. 위메이드 이노베 제가 좀 이 공시 자료들을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썸에이지의 제3자 유상증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고요. 그리고 위믹스가 또 이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후오비 글로벌에 새로 진출을 했다네요. 그래서 현금 인출이 이제 내일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가 지금 이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하는 분야의 선두주자, 플레이 투 언의 선두주자인데 뭐 상당히 빨리 진행도 했지만 상당히 또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넷마블, 컴투스 같은 이제 회사들이 넷마블, 컴투스, 네오위즈 같은 게임사들이 그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이런 이제 P2E 게임 출시에 나섰다. 이제 이 왜 중요하냐면요. 위메이도 혼자서 아무리 해도 시장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런데 넷마블, 컴투스, 네오위즈 같은 게임사들이 동시에 이렇게 추진을 해버리면 이 시장의 파이 전체가 다 커지니까 이건 서로 윈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또 이 게임주들 중에서는 앞으로는 게임주들 중에서 이 플레이 투 언, P2E 게임을 하는 바로 요 회사들 넷마블, 컴투스, 위메이드, 뭐 카카오 게임즈, 네오이즈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양극재 재료로 쓰이는 니켈 가격의 상승이 2차전지 관련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면서 뭐 LG 에너지솔루션, LG 화학, SK 이노베이션도 하락했지만 특히 에코프로비엠과 LNF 등의 낙폭이 컸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하락을 많이 했죠. 그래서 니켈뿐만 아니라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니까 셀트리온은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이 4일 연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고요. 이틀 동안 외국인도 많이 샀고 개인이 많이 던져냈고 드디어 17만 원을 오늘 올라섰습니다. 다시. 그리고 헬스케어는 기관도 샀지만 개인도 사고 외국인이 5일 연속 던지고 있어서 셀트리온은 상승 폭도 좀 제한적이었지만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외국인만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개인이나 기관과 달리 혼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팔고 셀트리온 제약은 사는 그런 포지션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메이드는 오늘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이 지금 2월 28일 이후에 3월달 들어서 처음으로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사모펀드와 투신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았고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빠졌고요. 시간외를 보니까 셀트리온은 0.88% 1,500원이 오른 17만 1,500원에 거래 많이 마감을 했고요. 헬스케어 0.31% 200원이 오른 65,700원. 또 제약은 0.32% 300원이 오른 92,800원. 위메이드는 0.79% 800원이 오른 102,200원. 오늘 위메이드는 장중에 1,1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조금 마지막 호가에서 조금 내려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35% 4,700원이 오른 35만 3천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내일 목요일날 아마도 에코프로비엠은 좀 좋은 흐름으로 갈 것 같고 오늘 낙폭이 과하다 이런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
어,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60일선이에요. 셀트리온은요, 지금 오늘 이제 윗꼬리,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장대 양봉 나올 때도 윗꼬리 끝이 60일선 부근에서 이제 눌리고 있죠. 그 60일선이 17만 6,500원짜리라서 지금 일단은 한 1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조금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보시면은요, 어, 지금 12월부터 계속 내내 21선 아래쪽에 눌리고 있다가 지난번 장대 양봉이 탁 뚫고 올라가면서 21선 위에 올라서고 지금 정배열로 바뀌었죠. 5일선, 11선, 21선이.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는요, 조금 이제 61선이 내려오고 61선 터치하면서 한 번 정도 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뚫어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 일봉 차트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는 헬스케어도 좀 비슷한데 양봉 크기가 좀 작죠. 그래서 60일선 연결해 보면 7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뭐 1,000원씩 500원씩 올라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올라갈 거냐 그러지만 그래도 60일선이 내려오고 60일선 언저리까지 상승해서 터치했다가 빠졌다가 뭐 다시 뚫고 올라간다든가 하는 그런 패턴이 그려지거든요. 지금 7만 원 정도 되지만 약간 60일선이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한 6만 한 8, 9천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에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어, 반등하는 뭐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제약도 비슷한데 제약은 60일선이 멀어요. 10만 원이 넘는데 10만 지금 현재 10만 한 1,000원 정도의 자리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하락을 하고 있죠. 60일선 자체가. 그래서 9만 원대 후반. 그러니까 지난번 그 장대 양봉 3월 3일 날 장대 양봉의 윗꼬리 끝자리 10만 1,000원 정도 되는 자리. 그 10만 원에서 10만 1,000원 또 약간 더 내려오면은 9만 8천 원대 정도에서 좀 눌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제약은 5일선, 11선, 21선이 다 정배열로 돼 있고 오늘 정확하게 11선에서 어제 제가 11선 주목하자고 그랬는데 딱 11선에서 하단 지지가 나왔죠. 제약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다 11선 지지 확실히 받고 오늘 터치를 하는 그 상단을 뚫고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위메이드는 흐름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세 번째 바닥을 만들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요. 21선이 계속 내리면서 빠지면서 누르고 있어서 상단에 그러니까 위쪽에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서 선을 그어놨는데 10만 7천 원 정도 이 정도에서 한 번 더 눌리거나 아니면 이제 21선을 뚫고 쫙 올라가 줘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어떻게 될까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돌아서려는 모습은 좀 보입니다. 근데 오늘도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안 나오는 게 위쪽에 이평선들이 쫙 있어서 역배열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머리 위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완전히 뭐 폭락을 해가지고 이 상황 자체가 아쉽긴 한데요.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HN도 이렇게 보면은요. 20일선에 거의 얹혀져 있어요. 지금 20일선 이렇게 그어 보면 3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가 34만 8,300원. 그리고 시간외가 크게 올라서 다음 이제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35만 원대 이상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21선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하락은 그냥 21선 정도까지만 내려오자 이런 거라고 봐요. 여기서 반등을 이제 할 거로 보고 혹시 더 빠지게 되면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241선에 다시 또 터치할 수 있겠다. 그게 33만 5천 원쯤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만 얼마 정도 더 빠지면 이제 하단 지지 받을 거고요. 반등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11선이 하나 있고 5일선이 하나 있는데 11선부터 이제 하나씩 올라가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38만 원 부근까지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시장을 보려면은 일단 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 저는 물론 코스닥 지수가 더 좋은데요. 흐름이 더 좋은데 이 볼린저 밴드를 지수에다가 이렇게 씌워 보면요. 코스피 보시면 하단을요. 이렇게 하한선을
이탈해 있어요. 그 지나치게 과매도 구간에 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어 1월 말에 이 하한선을 뚫고 내려왔을 때 거의 최하 자리가 이제 2591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때 이걸 이제 회복하고 볼린저 밴드의 그 범위 안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온 건데요.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피를 좀 더 관심 있게 봤으면 저는 좋겠고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 낙폭이 좀 과대한 낙폭 과대주를 좀 골라보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내일도 오전엔 좀 안 될 것 같고 오후에 혹시 시간이 제가 어떻게 만들어서 그 코스피 쪽에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 낙폭과대주들 좀 한번 찾아서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시간이 안 되면은 그냥 그 텍스트로 그냥 정리를 해서 멤버십 방에만 올려드려 보고 시간이 좀 괜찮으면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볼린저 밴드를 그려보면은 한선까지 아직 내려오지 않고 흐름이 나빴지만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더 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가는 말이 가는 거죠. 근데 코스피가 너무 빠졌기 때문에 그 지수 자체의 하락 그리고 이제 업종이나 또 종목별로 봤을 때 낙폭이 큰 상대적으로 낙폭이 과다한 그런 종목들을 추려서 그런 종목들의 저점을 잡고 사서 기다리는 또 조금씩 늘려가는 뭐 그런 전략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장이 펼쳐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글쎄요, 이 전쟁도 이제 벌써 휴전 얘기 슬슬 나오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3월 17일 FOMC도 지나가고 나면 이제 우리 4월 14일이었나요? 다음 금융통화위원회가 그렇죠. 다음 금융통화위원회가 4월 14일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어떤 악재 나올 만한 게 없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올릴 거고 그래서 그런 금리 이슈는 살아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당분간은 아주 크게 뭐 움직이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짧게 움직이더라도 짧게 끊어서 먹으면 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생각은 요즘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너무 불안정할 때는요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최근에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장이잖아요. 지금도 이 코스닥 지수도 보면은 저 1월 달에 초에 1040일에서 835까지 빠질 때 빠지네 하면서 이때 계속 사왔다면 나중에 덩치가 커져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손실을 아마 입었을 거고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그런 위험이 큰데 도박을 하듯이 투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지금 그 미국 시장하고 저 유럽 시장 한번 잠깐 보고 그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선물 지수가 다 오르고 있네요. 0.3에서 0.5% 정도 오르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보니까 아까 빠지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렸네요. 그래서 지금 독일 닥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뭐 골고루 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상승세를 어, 키우고 있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약간 유럽 지수는 조금 눌렸다가 갔다가 그러고 있는데요. 골고루 다 오르고 있고 특히 뭐 오스트리아 이런 지수는 4%대 또 스페인도 한 3%, 이탈리아 2.5%,
독일도 1.1%, 프랑스 1.5%뭐 골고루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상승 쪽으로 베팅이 나오고 있는 느낌이고 미국도 이제 오늘 밤에는 지수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간에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상승한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내일 하루 더 이제 시간이 더 있어야 되지만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은 10일 날 상승 쪽으로 무게를 이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